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구환 TV님께서 제가 아는 유튜버 행님도 최근 개그맨한테 아이고 또 통신조회를 당하셨군요. 제 거는 아직까지 안 털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전화번호 워낙에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굳이 털 필요가 없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야 뭐 없었습니다만 수시로 털렸기 때문에 예, 이번엔 좀 빠져주니까 약간 고맙기도 해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졌죠. 네, 오늘 광주 전남 전당대회 제가 돌풍이 기대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위권에 맴돌고 있던 민영배 의원의 깜짝 반란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민영배 의원이 한 건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민영배 꼴찌의 반란, 광주 전남 1위, 그리고 당선권 진입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경기, 대전하고 세종 이곳에서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제 세 군데 정도가 남은 거죠. 그렇지만 이 세 군데가 어떻게 보자면 가장 많은 대의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막판에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맨 첫 번째 경선이 치러졌던 인천과 좀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주가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마지막이 또 남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조사도 남아 있고요. 지금까지 투표하지 못했던 권리당원들의 투표, 그리고 해외 동포들 투표, 뭐 기타 여러 가지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까지는 결말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1위와 2위 그리고 5위와 6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영배 의원의 이 선전은 말 그대로 깜짝 돌풍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정도였습니다. 20%가 넘는 득표를 올렸어요. 덕분에 7위까지 처져 있었다가 5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5위까지가 당선권이니까 민영배 의원은 이제 당선권에 진입을 한 겁니다. 1위는 여전히 김민석 의원입니다. 정봉주 의원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영남권, 특히 PK 쪽에서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보면은 3위 한준호 의원의 추격이 매서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은 또 수도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그러니까 2022년 전당대회 경우는 중반이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당선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만, 자, 이번만큼은 당선권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4위, 5위, 6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오늘 광주 지역의 투표 결과가 오전이 좀 지나서 오후 한 2, 3시쯤에 공지가 됐습니다. 총 26,0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이 투표 결과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3.61%, 김두관이 14.56%를 얻었습니다. 김두관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볼 때는 이 광주 전남 지역 시민들이 약간 전략적 투표를 해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관이 너무 표가 안 나오면, 반면에 이재명 대표한테 표가 너무 쏠리면 또 국힘당 애들이 뭐라고 헐뜯을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광주 전남 지역의 투표가 전략 투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김두관 득표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부산 경남에서 넘지 못하는, 그래서 전체 누적 득표가 8%에 머무르는 참담한 결과를 얻어 전남북과 광 10%를 넘기면서 체면 실현을 일단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10%가 안 나온다는 거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독주 체제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네. 한편 좀 걱정되는 것은 김두관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1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얘가 또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이 날을 세우는 거, 이게 먹혔다라고 착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점입니다.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의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그래 김두관이 여기서 갑자기 주저앉거나 10%도 못 얻게 되면은 야, 전체적인 판이 재미 이상하게 되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준 것인데, 자기가 잘해서 득표율이 높아진 거라고 착각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최고위원 득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영배 의원이 무려 27.77%, 30%에 가까운 득표, 3분의 1의 득표를 올리면서 일약 순위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광주에서 1위를 했고요. 2위는 김민석 의원입니다. 9,000표를 얻었어요. 민영배 의원하고 무려 5,000표 정도 차이가 나는, 차이가 좀 컸습니다. 3위는 놀랍게도 한준호 의원이었습니다. 한준호 의원, 4위가 정봉주 의원, 5위는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처져서 이현주에도 밀렸죠. 그래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전남 지역 경선에서는 36,000명의 당원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82%의 득표를 얻었고요. 김두관은 15%. 아마 이번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득표 결과를 보면은요, 역시 민영배 의원이 전남 지역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1.6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2위는 김민석 의원이었고요. 3위는 역시 한준호 의원이었습니다. 정봉주 4위, 그리고 5위는 전현희 의원이 맞네요. 아니구나. 맞나? 헷갈려. 5위는 전현희 의원이 맞네요. 그리고 6위와 7위는 이현주, 김병주, 강선우 이렇게 됐습니다. 좀 김병주 의원이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었던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 지금 어떻게 득표율이 나왔느냐? 한준호 의원은 전북에서 21%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광주에서는 민영배 후보가 27.7%, 전남에서는 21.6% 민영배 의원이었고요. 2위, 3위, 2위는 김민석, 3위 한준호, 광주에서도 김민석, 한준호. 한준호 의원은 1, 2, 3위가 이렇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 크게 표를 얻지 못했지만 전남에서 크게
득표를 하면서 순위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래요. 민영배, 김민석, 한준호, 정봉주, 전현희까지 왔고요. 이현주 의원이 6위, 김병주가 7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이현주, 김병주는 사실 지금 득표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적 득표상으로는 김병주 의원이 좀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 최하위를 벗어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 민심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의 이 투표 성향과 비슷하지 않겠는가라고 봤어요. 자, 지금까지 이 득표 진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득표를 보면요. 누적 득표 1위는 김민석 의원입니다. 2위는 정봉주 의원이고요. 3위는 놀랍게도 한준호입니다. 김민석, 정봉주, 한준호 이렇게 됐어요. 한준호 의원이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과 광주에서도 선전하면서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요, 전현희 의원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현재 47,000여 표를 얻어서 4위고요. 5위는 민영배 의원입니다. 자, 6위는 김병주 의원인데요. 김병주 의원과 민영배 의원의 표 차이는 1,900표 정도가 됩니다. 이현주 의원은 42,000표라서 김병주 후보보다도 약 2,400표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후보는 사실 당선권에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김병주 후보가 수도권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사실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누적 득표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왔습니다. 자, 이 누적 득표를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1위는 김민석, 2위 정봉주, 3위 한준호, 4위 전현희,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강선우 이런 순서인데요.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17.58%.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2위보다 2% 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2% 정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등에서 내려오는 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어떻게 나오냐 또 다르죠. 한준호가 3위인데, 역시 13%, 2위와 약 2% 차이가 납니다. 4위는 전현희 의원인데요. 3위와 1.3%, 5위는 민영배 의원으로 4위와 0.2% 차이밖에 안 납니다. 6위는 김병주 의원인데요. 민영배 의원하고 약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5위, 6위, 4위는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후하게 보면은 전현희,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까지 4위부터 7위까지는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수도권에서 이현주 의원의 득표, 그 다음에 김병주 의원의 득표가 상당히 좀 많을 걸로 보여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뒷심을 다 발휘하지 않았을까. 수도권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의 지역 이 득표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수도권도 비슷하게 서울 경기가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본다면 역시 정봉주 의원의 좀 독주 체제가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인천, 제주, 강원, 대구, 경북에서는 정봉주가 1위였습니다. 2위는 김병주 후보가 그때 많이 표를 얻었고요. 3위는 김민석 후보, 그 다음에 전현희 후보도 2, 3위를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오게 되면 결국에 정봉주, 김민석, 김병주, 전현희 이 네 사람이 선전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1위와 2위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겠고요. 김병주 후보가 민영배 후보를 다시 앞지를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순위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과 충남, 충북을 경선을 통과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1위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가 2위로 주저앉고
순위권에 잘 들지 못했던 김민석 후보가 내리 1등을 하죠. 그러면서 1, 2위가 바뀌게 됩니다. 김병주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충북에서 3위권을 밀려내려가요. 그러면서 조금 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준호, 전현희 후보가 3위권을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착실히 표를 득표하다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순위를 뒤바뀌었죠.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이민영배 후보입니다. 계속 하위권을 맴돌았으나 광주, 전남에서 1위까지 튀어서 올랐고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위는 놓쳤지만 역시 광주, 전남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광주, 전남에서 생각보다 선전하지 못했어요.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 전체에서 가장 선전한 사람은 한준호 의원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서울과 경기, 대전, 세종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다시 탈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김민석 후보가 앞으로 계속 선전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1, 2위, 김민석, 정봉주의 1, 2위 다툼이 볼만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과 민영배, 이현주 이 세 사람의 5위권 다툼도 상당히 불꽃 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1위 굳히기에 들어간 김민석, 영남, 호남에서 놀랍게도 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영호남에서 꽤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보면은 TK와 서울, 인천 이쪽으로는 그렇게 지지를 못 받았는데, 영남권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영남권을 통해서 1위를 차지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1위 굳히기에 들어갔고요. 전북에 이어서 전남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한준호 후보가 당선권에 훌쩍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김병주 후보가 당선권 밖으로 몰려간 것이고요. 또 민영배 의원의 호남 돌풍도 볼만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가 아마 지역 경선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전국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키스트님 오셨고요. 딤채님도 오셨네요. 소리 없는 아우성님, 하댕TV님, 엄한 기자님 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파란 하늘, 파란 세상님. 정봉주, 봉도산 눈물입니다. 최고위원 평생 지지자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병주, 민영배, 한준호, 전현희, 강선우. 당신들의 노고와 헌신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봉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 안티들도 좀 있습니다만, 이 헌신적인 지지자들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봉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한 면이 많죠. 특히 박근혜 정권 때 감옥에 들어갔던 거 생각해 보면, 사실 틀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틀렸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감옥에 간 거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길동님께서는 김병주 의원님이 반드시 5위 내에 들기를 하셨고요. Y파랑새님께서는 전국 투표 때 투표율이 높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원들의 투표율이 그닥 높지 않습니다.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 전국 투표를 한번 해보면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번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힘당 쪽에서 빈정거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라첼님께서는 김두관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회 발언. 오늘 진짜 하나회 발언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더민주혁신회의가 민주당의 하나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이 양반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네요. 더민주혁신회의가 왜 하나회입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비주류로, 그리고 생각보다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로 지금 더민주혁신회의에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거기를 하나회라니요? 지 입맛에 안 맞으면은 다 하나회라는 건가요? 더민주혁신회의는 지금까지 하도 이 이낙연 쪽, 이른바 낙지들이 설치니까 이 낙지들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그동안 서론받고 소외되었던 당원들이 집결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회가 나옵니까? 하나회는 한반도 남쪽에서, 남한에서 무려 3, 40년 동안 권력과 이 군사권을 장악했던 자들입니다. 권력이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회라고 하면은 장기간 권력을 누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장기간 권력을 누렸던 거는 이른바 수박들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더민주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비유한다. 이거는 인식 자체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껏 하는 게 당원들 비방하는 겁니까? 아유, 참 나날이 실망스러워지네요. 푸른 시인님께서는 낙지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댓글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